뭐니 해도 어깨 쪽 부상, 특히 엘보우 쪽에 염증 생기는 게 더 어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.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과연 운동선수들이 일단 무조건 쉬는 게 맞는 건지. 쉬는 건 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서코치의 야구쇼 서코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근사한 곳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옆에 계신 분 정말 제가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A준 재활의학과 대표원장 윤영권이라고. 반갑습니다.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게 야구를 하다 보면 부상 때문에 운동의 어떤 이 흐름이 굉장히 끊기거나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어깨 쪽으로도 굉장히 또 명성이 뛰어나시다고 또 여기까지 소문이 났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저희 고질병 어깨, 네. 팔, 재활 관련된 이런 부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네. 잘 찾아왔나요? 아유, 잘 찾아오셨습니다. 그러면 맛집으로 잘 오셨어요. 맛집입니까? 알겠습니다. 재활이라고 하면은 네네. 보통 이제 대인 맞춤형이 아니라 네네. 뭔가 병원의 프로토콜화된 네네. 시스템으로만 재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최대한 개인 맞춤형으로 팔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아프고 어느 부위가 더 근육이 강하고 이런 개인의 특성이 있거든요. 그런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지금 여기가 어디고 네.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구경하면서 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는 네. 그 운동치료실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재활을 하다 보면 네네. 야구 부상 관련해서도 또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. 네네네네. 그런 경우에 이제 근력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장비들, 또 유산소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무동력 트레드밀이라든지 사이클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밴드,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 공간은 치료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운동선수들이 이제 컨디셔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치료실들이 이 안쪽으로 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이제 힘줄이나 인대 부상이나 근육 결림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장비. 이거는 이제 그 족저압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깔창을 맞출 수 있는.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체형이 틀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폼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또는 정적으로 스태틱하게도 측정할 수 있는 체형 측정 장비.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K-포스라고 해서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의 가동 범위하고 근력을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, 재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60%였다가 어떻게 캐치업이 되는지 프로그레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현재 아프신 쪽이 오른쪽이신데 네네. 왼쪽을 체크해서 정상 근력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. 네. 아프시면 얘기하시면 처음부터 세게 유지 하시고 네. 야. 우투 우타이신 우리 서코치님께서 왼쪽은 13.6kg가 나왔는데 오른쪽은 12.9가 나오셨어요. 원래대로라면 10에서 20% 정도가 오른쪽이 적어도 한 15 정도의 수치가 찍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재활의 어떤 목표치가 15kg 정도가 되겠죠. 오른쪽이. 이게 에비덕션이고 다음 플렉션으로 한번. 계속 다시 잡으시고 그 옆으로 벌리는 힘보다는 차이가 덜 드지만 역시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한 경향을 보여서 재활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바로 등록하겠습니다. 눈 감으시고 유지 딱 5초만 더 치료와 이제 재활 네. 관련해서도 정말 잘 설명해 주셨고 이쪽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. 이쪽은 진료 공간,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장비라든지 또 시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환자의 문진과 진단 네네. 그리고 시술 등이 이루어지는데요. 네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과 재활 관련된 궁금했던 점 예.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또 원장님께서 그런 걸 좀 잘 또
예,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예. 유소년 때 사실 진짜 생각보다 빈번하게 잔부상이라고 하죠. 예. 큰 부상은 아니지만 정말 뭐 부위가 뭐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예. 굉장히 그런 것들 빈번하게 많은데 그 이제 유소년 때는 정말 잔부상 말씀하신 것처럼 잔부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뭐 발가락 한쪽 끝이 아프다 이런 걸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발가락 한쪽 끝만 아파도 네네네. 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사용이 비대칭한 게 시작이 되는 거죠. 네네. 이제 그러면서 약간 불안정한 게 뭐 반대쪽 무릎에 부상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네네네.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은폐하고 덮고 가는 순간 또 뭐 반대쪽에 고관절이나 다른 네네네. 쪽으로 또 체중 부하가 과도하게 걸리면서 네네네. 부상이 계속 사슬처럼 이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큰 부상은 아니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 사슬을 통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제 생각은 유소년 때부터 아주 사소한 부상들도 네네. 케어를 해주면서 가야 그런 큰 부상까지 가는 사슬을 끊을 수 네네.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네. 축구 쪽에서 사실은 정말 많은 어떤 명성과 우리 쏜, 예. 그렇죠? 우리 월드 클래스 쏜 선수랑도 같이 팀에 예. 있으셨지만 사실은 우리 원장님의 주력은 어깨입니다. 예. 근데 사실 어깨하면 야구 선수들이 가장 빈번하게 다치는 게 어깨, 예. 팔꿈치, 부상에 대한 예방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시면 예. 좋을 것 같습니다. 야구 선수들의 경우에도 뭐 물론 엘보 이런 상지 쪽에 부상이 많지만 뭐 발목이라든지 네. 아니면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딤발하면서 햄스트링 같은 아, 부상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또 종아리 근육 파열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또 아킬레스 건염 같은 이제 그런 부상들이 있으면 이제 뭔가 체중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투구를 할 때 폼이 어그러지죠. 그렇지만 이제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구속을 또 내야 되고 하다 보면 이 부상작용을 또 상지 쪽으로 하는 경우가 네네네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가 아무래도 야구에서 가장 흔한 거는 팔꿈치 안쪽에 있는 UCL, 인대 파열이라든지 뭐니 해도 어깨 쪽 부상, 특히 이제 위에 여기 처음 스타트 걸릴 때부터 코킹 동작까지 이두근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. 그래서 이두근 힘줄염이라든지 이두근이 붙어있는 끝에 자리, 슬랩, 관절 와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리틀 리거스 엘보우라고 해서 이 내측에 요 엘보우 쪽에 염증 생기는 게 더 어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. 아, 진짜 많아요. 이거 진짜 많아요. 부상을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웜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스트레칭하고 기초 근력 운동하고 폼롤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든지 웜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. 어디 부상이거나 아프면 일단 쉬어요. 예. 근데 과연 운동선수들이 일단 무조건 쉬는 게 맞는 건지. 아,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. 운동선수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또 약간 진료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한테 2주를 쉬어라. 네네. 아니면 한 달을 쉬어라. 그게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다른 얘기지만 네네. 그런 수술할 정도의 과도한 부상이 아님에도 3, 4주를 쉬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. 그리고 4주 정도를 이렇게 쉬다 보면 또 근육도 마르고 폼도 떨어지고 그걸 끌어올리는데 한 2배 시간이 또 걸리고요.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들을 진료하는 패턴은 쉬는 건 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부상에 특화된 휴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엘보의 안쪽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그 힘줄을 쓰는 동작만 휴식해 주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나머지 동작들은 유지를 해주고 그 부상 부위를 쉴 수 있는 운동법을 교육하고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줘야 그 부상도 케어가 되고 통증을 잘 넘길 수 있다. 쉬는 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얼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예. 원장님이 야구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건 꼭 얘기해 주고 싶다. 혹시 그런 게 있으시나요? 어린 선수일수록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본인이 아픈 걸 얘기를 안 합니다. 코치분들이나 감독님들한테 쟤는 뭐 맨날 아프다 그래 이런 시각에서 네네. 뭔가 피하고 싶어서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. 심지어는 부모님들한테도 안 합니다. 은폐를 하면서
그 부상들이 점점 커져가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네. 항상 아플 때는 부모님이나 코치 그리고 감독님들께 또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반대로 네네. 네, 저한테 또 궁금한 게 또 있으시다면. 네네.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네네. 뭔가 엘보에 힘줄 파열이 있거나 이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좋아졌어요. 네네. 부상에 대한 통증이 거의 다 줄었다고 하지만 최고 구속으로 가면 통증이 또 막 심해지지 않습니까? 네네. 이제 그럴 때 어떤 야구 코치님으로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. 우선 좀 심리적인 게 좀 크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들어요. 네. 왜냐면 저도 선수 때 여기 뼈 조각 수술을 했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부상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 예, 불안감? 예, 그게 우선은 가장 아. 좀 큰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게 먼저 조금 회복이 돼야 다시 몸을 또 만들 수 있는 것 같고. 아, 네. 네.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먼저 좀 덜어주는 게 예. 우선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아, 우리 서코치님 아카데미 네. 학생들은 부상에 대한 컨셉도 확실히 잡혀 있고 이렇게 운동을 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코치님도 뭐 이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. 동종 업계에서 네네. 보면 좀 몸을 망친다고 할까요? 좀 이런 경우도 간혹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 예. 것 같아요. 네, 예. 네, 그런 거는.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서코치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더급 파워랩에서는 예. 그 A준 예. 재활병원이랑 좋은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예,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떠한 진료와 예, 좋은 치료를 통해서 빨리 부상에서 빨리 회복을 하고 예, 또한 여기 A준에서 또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이제 팀에 예. 가기 전에 퍼포먼스를 예.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저희 센터에 와서 예, 그라운드에 가장 좋은 몸 상태로 예. 복귀하면 좋지 않을까 아, 물론. 그런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저도 우리 서코치님 아카데미의 그 선수들을 빨리 게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네네. 예,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뭔가 부상이 생기거나 했을 때 사전 부모님들 교육도 한번 네네.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?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항상 유소년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할 자리가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. 서코치님과 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건강하게 학생들을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둘, 셋, 넷.